자, 다시 시작할게요. 자, 그러니까 오늘 수업하고 나면 저희가 월요일은 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보실 거예요. 그 수요일 날 계약 다들 했나? 안 했나? 하는 학교 수요일 날. 아, 수요일 날 이제 하는 학교는 이제 학교 갔다가 오시겠네요. 오시면 되고 뭐 아직 안 하는 학교는 뭐 이제 그날까지 쉬실 건데 어쨌든 오늘 그래서 일단 좀 준비를 해보니까 원주각을 무리하게 끝낼 수도 없어. 그러면 시간이 그냥 딱 그만큼 안 나와서 그 원주각을 다음 주 수요일 날 끝내는 걸로 할 거고 오늘은 일단 원주각 내용 조금 나간 다음에 뭘 준비했냐면 간단하게 한번 저희 이제 삼각비랑 앞에 배운 거 한번 복습 좀 할 겸 테스트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우리 학원 휴가 때 한번 쭉 풀어봤으면 또 뭐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테스트 한번 보는 걸로 오늘은 준비해봤고 테스트 보실 동안 저는 오답 검사 좀 최대한 해볼게요. 그리고 아마 오답 검사 못하는 친구들은 제가 조만간에 이제 이 책이 끝날 거거든요. 이 책 끝날 때 한번 싹 거둘 겁니다. 그래서 거둬가지고 그때 안 돼 있으면 제가 아마 따로 시간 내가지고 그 친구 남겨가지고 아마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바로 시작할까요? 상호가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잠시만요. 자, 일단 그럼 저희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각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옆에 친구들한테 손해를 주는 겁니다. 자, 저희 센 연산 볼게요. 자, 오늘 센 연산 한번 원주가 정말 조금만 한 수업을 한 20분만 할 거고 한 테스트를 한 30분 볼게요. 페이지는 어디냐면 62쪽 할 차례인가? 네, 62쪽 할 차례네요. 자, 한번 칠파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이제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이제 오늘 여러분 제가 월요일 또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워크북 숙제로 드릴 거나 또 앞에 부분 숙제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까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적으세요. 저희 한번 복수 한번 쭉 합시다. 시간 뭐 많으니까. 자, 지금 원 배우고 있어요. 자, 원 배우고 있고 저희 크게 세 가지를 배우는 중에 세 번째를. 자, 여러분 도와줘. 첫 번째가 뭐 배웠지? 뭐? 현이란 거 배웠잖아. 자, 이때 성질 몇 가지 배웠다고요? 이제 좀 말씀하시네요.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성질 혹시 뭔지 아세요? 자,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뭐를 그었을 때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이름도 아시나요? 요게 뭐게요? 요게 이제 중1 때 배우는데 수선이라고 배워요. 자, 얘를 그으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가 보통 뭐 같다라고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등분이란 좋은 말이 있어요. 자, 이등분 된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저희가 배운 게 뭐냐면 현이 이제 문제 안에 보시면 하나 더 생깁니다.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나오면서 2번 성질이 뭐였냐면 요렇게 이제 선을 그었을 때 자, 2번 성질 요 길이가 똑같으면 뭐도 같다? 현의 길이 같은 거 맞나요? 자, 오늘 테스트 볼 거에 나올 건데 현은 왜 씌웠냐면 뭐 그래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보면 웬만하면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이게. 아시겠죠? 두 번째, 자, 뭐 배웠죠? 접선 배운 거 맞나요? 자,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 사실 오늘도 약간 이게 그러니까 성질들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비교하시라고 좀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접선 성질 몇 가지 배울게요. 얘랑 비교해 보세요. 얘 몇 가지 배울게요. 얘 두 가지 배운 거 아세요? 자,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접선이라는 게 뭐였냐면 자, 접선은요 이런 식으로 선은 선인데 무슨 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치듯 만나는 이런 선 맞나요? 이런 한 점 지나는 이런 선이 말하고 자, 1번 성질이 뭐였냐면 역시나 원의 중심에서 혹시 이 점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접점이라 불러요. 이렇게 선 그으면 몇 도다? 90도다. 이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근데 아마 머릿속에 잘 기억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2번 성질이 제일 많이 나오지. 이른바 돌기. 자, 2번 성질도 여러분들, 자, 2번 성질이 접선이 하나 더 필요한 거 아세요? 자, 얘도 2번 성질이 현 두 개였단 말이야. 얘도 2번 성질이 현 두 개로 갑니다. 그 다음에 2번 성질이 뭐였냐?
뭐냐면 저희가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 요 길이가 이제 실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게 이제 책에 보시면 접선의 길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이제 요 길이가 어때요? 같다. 요게 제일 중요하죠. 아마 오늘 시험도 접선 문제는 이 도는 문제, 이 뺑뺑 돌리면서 막 푸는 그런 스타일로 시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의할 수 있냐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배운 게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지난 시간 내용 제목이 뭐예요? 도와줘. 제목이 뭐예요? 원주각입니다. 자, 원주각 배웠고, 자, 우리가 원주각이라는 새로운 각을 배웠는데, 자, 복습부터 할게요. 자, 이 원주각은요, 잘 봐. 자, 우리가 이제 어쩌면 부채꼴, 어떤 이제 자, 부채꼴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그러면 부채꼴이잖아. 자, 여기서 이제 원주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어디에다가? 이 원의 둘레에다가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서 만든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원주각이라 부를 거예요. 다시 여기를 저희가 뭐라 부른다고요? 중심각. 자, 요 길이를 보통 뭐라 부른다고요? 여기 호고 이제 요 세 가지가 이제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이제 항상 이 세 가지 같이 보셔야 되고, 어제는 지난 시간 내용은요 사실 거의 딱 하나였어요. 자, 이제 이 중심각이랑 원주각의 관계를 저희가 배웠잖아. 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자, 중심각의 자, 원주각의 뭐게요? 자, 중심각은 원주각의 뭐다? 말하자면 두 개 맞나요? 반대로 원주각은 중심각의 뭐예요? 그럼 절반 관계인 거지.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고, 또 하나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호에 원주각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도 원주각이고요. 이런 것도 원주각인데 태어가 원주각 크기는 전부 다 어떻다고요? 요걸 이용해서 또 역시나 돌립니다. 이 원주각 쭉 돌리면서 풀 수 있고, 가끔 어려운 문제는 선 필요합니다.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 자, 지금부터 자, 오늘 내용 이어가 볼게요. 10번 보세요. 자, 우리 현과 접선 복습하고 왔잖아. 자, 현 접선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뭐였냐면 처음 성질할 때는 현 한 개, 접선 한 개였지. 근데 그 다음 두 번 성질할 때 뭐 나와요 이제? 현이 몇 개씩 나와? 두 개씩, 얘도 몇 개씩? 두 개씩 나왔잖아. 그럼 여기도 뭐 나올 차례다? 자, 오늘 교재 오른쪽 페이지 나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원주각이 두 개 이상이 같이 나옵니다. 쌤, 지난 시간에도 쌤 두 개 나왔는데요. 자, 오해하지 마. 저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제가 두 개라고 본 게 아니라 하나라고 본 거예요. 왜? 이 원주각들은 제가 부모님이라고 했죠. 전부 다 부모님이 어때요? 같잖아. 근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에 부모님이 다른 원주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다음 장부터가 사실은 62쪽은 중학교 1학년 복습이고요. 62쪽부터가 이번 내용이거든. 근데 문제 보시면 원주각이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 나와요. 이해돼?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는 거야. 그리고 자, 뭐 그냥 그러니까 결론은요. 어쩌면 오늘도 63쪽은 그냥 해볼래야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 결론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소개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결론을 소개해드릴 건데 그냥 한번 자 지금부터 필기해보세요. 위에다가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다시 말할게. 이제 문제에 보시면 원주각이 두 개 이상 그러니까 다른 가족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 오늘의 이제 위에 책 제목에 써 있는데 자, 뭐에 관심이 있냐면 사실 다시 이제 방금 지웠지만 다시 이 그림 돌아가서 자, 이 가족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는 거야.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페이지 62쪽이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이 중1 때 이제 뭘 배우냐면 중1 때 이런 걸 배워요. 자, 우리 여기를 중심각이라고 부르지. 다시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호라고 부르잖아. 써드릴까요? 여기가 중심각, 여기가 호인데 자, 혹시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는 관계가 있을까요? 자, 관계가 있다고 배웁니다. 자, 실제로 무슨 관계인 줄 아세요? 자, 이제 위에 써 있는데 자, 여기에 중학교 1학년 내용이야. 호의 길이랑 자, 중심각이랑은 자, 요거는 그냥 제가 쓰는 기호예요. 닮았다는 거 아닙니다. 자, 실제로 이제 정비를 한다라고
그 중1 때 일단 배웁니다. 여러분 정비례가 혹시 뭔 줄 아세요? 정비례의 이미지가 뭐예요? 자, 얘가 커지면 얘도 어떻게 돼? 같이 이제 같은 비율로 커지는 이제 그런 관계라는 거야. 다시 얘가 2배가 되면 얘가 2배가 되고 얘가 절반이 되면 얘가 절반 되는 이제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관계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자 밑에 문제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기억 안 나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6번 문제 같은 거 사실 이거는 중1 문제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제 이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원주각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장을 시키면 끝이 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그냥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아마 오늘 수업은 약간 얼마 전에 현대 느낌 날 거예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자, 6번 문제 요게 이제 중1 문제예요. 왜? 원주가 만들어졌잖아. 이 중심각과 호의 길이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자, 무슨 관계라고? 정비례 관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상황이잖아. 혹시 이거 미니가 x값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얼마일까? 여러분 혹시 이거 12란 거 아세요? 자, 어떻게 풀지? 자, 이호야. 자, 얘랑 얘를 비교하시면 요게 지금 몇 배예요? 3배. 요게 3배란 말은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3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정비례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같이 움직인다는 거지. 이해돼? 정비례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앞에 나왔는데 원래 중심각이랑 현은 정비례가 아니에요. 기억나시나요? 요것도 중1 내용인데 현의 길이는 2배가 안 돼. 3배가 안 된다고요. 근데 호의 길이는 3배면 3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밑에 있는 7번 문제도 요게 이제 중1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혹시 태호가 x값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25 다들 나오셨나요? 자, 어떻게 나온다고? 쳐보세요. 자, 호의 길이가 나누기 3이면 중심각도 나누기 3인 거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비례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자 이어가 볼게요. 자, 이 내용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원주각 배웠잖아. 제가 굉장히 지금 지우고 또 그리고 지우고 또 그리고 자 원주각 배웠는데 자, 오늘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호의 길이랑 다시 호의 길이랑 중심각은 정비례하는데 여러분 자 이거 어떠세요? 혹시 여기 있는 중심각이랑 원주각도 정비례 할까요? 제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번에 원주각 배웠잖아. 제 질문은요. 혹시 중심각이랑 원주각은 여러분들 정비례 할까 안 할까? 오진아 할까 안 할까? 여러분 혹시 이거 하는 거 아세요?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세요? 왜 당연하다? 한번 시범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 중심각이 20이고 얘 중심각이 원주각이 20이 있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부채꼴을 그리는데 이 친구의 중심각이 80이면 유민아 이 친구의 원주각은 얼마가 돼? 그럼 사실은 당연히 정비례해요. 요게 2배가 되면 당연히 2배가 된다고요. 이유는 애초에 공식부터가 곱하기 6넥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비율로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상은요 딱 여기입니다. 중3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주각 배웠는데 이렇게 2개도 정비를 한다는 거야. 그럼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족이라 불렀던 호의 길이 그리고 중심각 그리고 원주각은 건이야 전부 다 정비할까요? 요거 3개는 모두 정비를 합니다. 자, 요거 하나 필기할게요. 여기다가 63쪽 위에다가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지난 시간부터 가족이란 말 쓰고 있잖아.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 가족끼리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 한 배를 탔으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도 같은 가족끼리는 좀 힘들 때도 절반이 되면 다 같이 절반이 되는 거예요. 좋을 때도 다 2배 다 2배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같이 움직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오늘 내용 설명 끝이 납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 장에 이제 문제를 한번 저희가 풀어볼 거예요. 다음 장에 이제 뭐 이런 관련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다시 중1 때 우리가 호의 길이랑 중심각을 정비례 한다고 배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원주각이라는 걸 새로 배웠는데 이 친구 구하는 공식을 보시면 얘네 둘도 정비례 한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3개 다 정비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실 때 셋 다 2배를 하시면 되고 셋 다 절반 하는 거야. 다 같이 움직이니까. 아시겠죠? 자, 문제 볼게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서로 다른 가족이 나와요. 호가 달라 지금. 그러니까 다른 호에서 출발한 원주각들인데 이 정비례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1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혹시 수빈아 x값 얼마일 것 같아요? 40%라고요. 자, 여러분들 적으세요. 오해하지 마. 자, 지난 시간에 원주가 같다고 했으니까 같은 거 아닌가요? 그거 맞아 아니야? 지금 그게 아니야. 왜 아니다고? 이 친구 부모님이 지금 여기에요. 지금 호가 달라. 아예 지금 출처가 다르다고요. 다시 왼쪽에 있는 x는 부모님이 이쪽이라고요. 즉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런 그림이 나와. 뭔가 다른 가족이야 그냥.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정비를 하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도 같다. 그러니까 같을 때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실 때 같을 때도 같고 정비례까지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시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0이 맞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5번 문제 같은 것도 뭐 사실 좀 너무 쉽죠. 자, 5번 문제. 자, 혹시 이 문제에 합비랑 자, x값 얼마일까요? 얘도 10인 거 아시겠어요? 자, 왜 10이다? 보시는 것처럼 자, 일단은 부모님은 다른데 뭐가 같다? 자, 원주각이 같으면 역시나 호의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을 때는 같은 거고 다를 때도 정비례한다는 거지. 근데 주의할 점은 현이라는 친구는 좀 달라요. 현은 같을 때는 같은데 정비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같을 때도 같고 정비례까지 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가볼게요. 이제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예를 들어 다음 장이 뭐 이제 13번 먼저 할까요? 이제 13번 같은 거가 이제 아까 그 중심각대랑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자, 이 관계는 참고로 고등부 올라가도 종종 나오는 관계예요. 근데 이제 이 원주각이 잠깐 지나가는 파트라서 많이 까먹는데 지금 잘해놓으면 나중에 까먹어도 조금 도와주면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도 까먹을 수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게 지금 잘해놓으면 기억이 금방 난다는 거야. 좀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약간 제일 좋은 거는 습관을 만들어. 그냥 저는 사실 가끔 하는 말 중에 좋은 습관이 많으면 좋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수학은 잘하려면 좋은 습관이 많으면 돼요. 항상 뭐 정리하는 거라던가 뭐 그런 것들. 자, 13번 문제는 혹시 이 문제의 시에나 x값 얼마예요? 70. 이 문제 푸신 거 맞나요? 50. 그럼 50이죠? 자, 어떻게 푼다고요? 적으세요. 자, 이번 문제는 자, 요것도 원주각, 얘도 원주각인데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부모님입니다. 자, 호가 달라요. 아마 지난번 숙제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세 가지 모두 다 이제 성질들이 비슷하게 간다는 거야. 처음에는 한 개짜리가, 그 다음 2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결론이 뭐라고? 자, 이번에는 거슬러 가시면 호의 길이가 달라요. 자, 다를 때는 정비례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즉 여기가 2배가 됐으니까 여기가 뭐다? 2배가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비례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왼쪽에 있는 거 이미 뭐 푸시는 것 같긴 한데 8번 문제 가볼까요? 요게 이제 지난 시간 숙제에 이어서 약간 저희가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 이제 비교를 하기에는 좀 다르잖아요. 좀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게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자, 이 문제에 일단 한번 뭐 다들 손이 막 쉬지 않는데 혹시 뭐 나온 거 있나? 주명은? 얘 x값 얼마일까? 34. 다들 혹시 34가 나오셨나요? 자, 적으세요. 자, 이번 문제 여러분들 달라진 거 뭔지 보이세요? 여러분, 자, 여기 지금 13, 13. 자, 보시는 것처럼 호의 길이 똑같잖아. 그럼 여러분들, 요거 2개 똑같은 거 맞나요? 왜 아니야? 자, 얘는 지금 그치 중심각이고 형인 거고, 얘가 동생인 거잖아. 그럼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되는데? 2개를 통일시켜줘야 돼. 적으세요. 자, 통일시키는 법 2가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중심각에서 만나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심각에서 만나시려면 이렇게 성그으면 중심각이 나오나요? 즉 여기 미니가 얼마 되게요 그러면? 66. 일단 x로 가자면 여기가 몇 x지? 이렇게 해서 중심각에 와서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자, 요게 싫으시면 어디에서 이 친구를 이렇게 그으시면요 태호가 여기가 몇 도게? 자 여러분 요게 지금 이 친구 원주각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통일을 시켜서 비교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의 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둘 다 33 나올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12번 문제. 오늘은 이제 그림들을 보시면 조금 달라진 게 이제 가족이 두 가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가족이 아닙니다. 근데 어렵지 않다는 게 그냥 우리 상식과 맞아. 그냥 같을 때는 같은 거고 다를 때도 정비례하니까 2배면 2배, 3배면 3배 하시라는 거예요. 자, 12번 문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책 진도 끝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 문제 혹시 누가 해볼까? 우진아, 자, x값 얼마 나와? 얼마? 8? 맞아요? 다시 확인해볼래? 지금 너가 8이라고 한 거는 쌤 여기가 절반이니까 여기도 절반 아닌가요? 그 말인가? 혹시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볼래요? 이거는 뭘까요? 16 아닌가요? 우진아 이해했어? 자, 어떻게 하자고? 자, 주의하시라고요. 자, 이번 문제는 얘는 중심각이고 얘는 원주각이라 지금 당장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실 거면 통일을 시키라는 거야. 자, 통일시켜 볼게요. 자, 어떻게 하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어주시면 중심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친구의 중심각이 여기고요. 여기가 2배니까 54도가 되겠지. 즉 중심각이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다. 이거는 중일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심각 내용은 중일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아야 되니까 16 되겠죠. 느낌 아시겠어요? 다음 자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미 풀고 계신가요? 15번 문제. 오늘은 이제 사실 여기 페이지까지만 하고 남은 시간 한번 테스트 한번 볼게요. 되게 쉽죠. 뭔가 3학년 2학기가 저는 제일 쉽다고 느껴요. 항상. 자, 여러분 기억은 안 나겠지만 1학년 2학기 쉽지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그때 막 엄청 많은 걸 배워요. 그리고 2학년 2학기는 작년도인데 되게 엄청 많이 배웠죠. 그때는 뭐 닮음하면서 막 엄청 많았고 3학년 2학기가 딱 요건데 이게 별로 양이 없다는 거예요. 삼각비도 그냥 딱 2가지 그림으로 하는 거 특수가 외웠는지 2가지 할 줄 알면 되고 그리고 이제 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다야 이제 성질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 없는 성질 가지고 이제 다양한 유형들을 풀 줄 아는 게 실력인 거야. 그림을 잘 보시고 그리고 통계 쪽은 뭐 그냥 구할 줄 아는지 그 정도. 자, 풀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 아까처럼 눈대중으로 풀 수가 좀 없겠죠. 조금 애매하니까. 자, 이럴 때는 뭐 하자고? 자, 정비례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비례식이라 불러요. 이런 부분은 비례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즉 32대 48은 태어가 누구 대 누구라고 세우면 되게. 자, 비례식을 세울 거거든. 자, 이거 대 이거는 누구 대 누구. 자, 6대 x라고 비례식을 세우면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비례식을 푸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암산이 되는 경우는 하시면 되고 안 되는 경우는 비례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간단히 보면 이게 2대 3이거든요. 풀어보시면 x가 나오겠죠. 자, 비례식 푸는 방식은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17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약간의 유형 문제인데 저것까지 설명드릴게요. 17번도 뭐 그런 문제예요. 자, 부모님을 잘 찾아가세요. 실수하지 말고. 그리고 원주각은요, 딱 실수할 때가 뭐냐면 부모님을 잘못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 세 개를 같이 보라고 제가.
특히 이 호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원주각이 보통 호로 표현해요. 호 누구의 원주각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 문제는 뭐 암산도 될 것 같은데, 자 혹시 이 문제 종문아 x가 뭐 나온 거 있어요? 나온 거 있어요? 얼마?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주의하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 27 맞을까요? 혹시 다른 거 나온 책 없어요? 18. 혹시 18인 거 아세요? 자, 맞춰볼까? 27이라고 한 친구 이거 아니에요? 쌤 여기 8이고 여기 4니까 여기 절반이잖아. 절반 아닌가요? 종훈아 맞을까? 이렇게 본 거지. 그럼 이거 맞을까 틀릴까? 혹시 종훈아 틀린 이유 발견했어요? 힌트. 자, 54도가 원주각이잖아. 자, 부모님 찾아가봐. 과연 54도의 부모님이 8cm일까요? 몇 cm예요? 12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얘는요, 봐봐. 다시 적으세요. 이 원주각의 출처, 부모님은요, 이렇게 거슬러 가시면 이게 아니에요. 누구라고? 12cm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벌써 이제 그런 걸 벌써 부주의하는 거야. 딱 이 문제가 그거 딱 건드리는 문제예요. 너네 조심 안 하는지. 즉 다시 그럼 여기가 이제 8cm가 아니라 이렇게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11일 때니까 그럼 자 종훈아 정답 뭘로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돼요? 자 그쵸. 자 여기가 11일 때 4니까 나누기 3. 자 3분의 1 곱하시는 거니까 여기가 18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출처를 잘 따라가시면 실수 안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18번도 해볼까요? 한 번 더? 오늘 생연사는 좀 많이 도와드릴게요. 혹시 오늘 뭐 연락 받은 거 있어요? 어제 수요일날 여행 간다는. 아, 그래 썼었나? 잠깐만요. 그래서 아마 체크해놨을 건데, 잠시만. 근데 그 말은 나한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여행 가는 거죠. 알기로. 알겠습니다. 자, 그렇구나. 여행 좋죠. 막바지 여행이네. 자, 18번 문제. 자, 이거 지난 시간 내용이네.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지름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지름이 나와 있으면 혹시 여기에 이거야. 여기가 몇 도인 줄 아세요? 90. 왜 90도래? 자, 그냥 외우면 오래 안 가요. 자, 왜 90도라고요? 이거는 사실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 왜 90도예요? 자, 설명 가능한 친구. 중심과. 그렇죠, 자, 혹시 이것도 혹시 부채꼴인 거 아세요? 그럼 실제로 이제 부채꼴에 대한 여러분 오해를 푸세요. 여러분들 꼭 이런 모양만 부채 모양인가? 저게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반원도 맞는데 부채꼴도 맞다고요. 즉 이 친구에 이어야 중심각이 몇 도라고? 그럼 이 부채꼴은 이 부채는 중심각이 180이잖아. 그 원주각 몇 도가 돼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친구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친구한테 외우러 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자,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여러분들 설명이 가능해야 돼.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오답 쓸 때는 그렇게 쓰라고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90도인 거 알고 있고, 그럼 저희가 뭐 여기도 채울 수 있겠네요. 60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 문제는 자, 뭐를 구해라? 자, 이 친구. 자, 요 호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항상 세 개를 같이 보라고 했어요. 자, 여기가 원주가 중심과 호입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길이가 어디 나와 있다? 여기에 호가 나와 있으니까 이 친구의 원주가 보이시나요? 유민아, 이 친구의 원주가 몇 도게요? 자, 항상 세 개를 같이 보는 거야. 요게 지금 새로운 호잖아요. 이 친구의 가족 어디냐고요? 원주가 몇 도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원주각인 거 아세요? 자, 이렇게. 즉 이번 문제는 누구랑? 자, 여기랑 비교하시고 누구랑? 이 친구의 원주각이랑 원주각끼리 비교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가족을 따라갈 줄 알면 하나도 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호, 중심각, 원주각 같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례식을 세워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얼마 나온다? 다들 27 나오셨나요? 여기가 3배니까 여기가 3배겠죠. 자, 가족 찾기 게임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유형. 자, 지금부터 20번에다가 필기해봐. 자, 이 문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한두 번 해보고 남은 시간은 아까 말한 대로 테스트 한번 볼게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위에 읽어보시면 여러분, 자, 요게 무슨 기호인지 아시죠? 요게 이제 호라는 기호예요. 자, 호의 길이에 자, 뭐가 나와 있다, 여러분들? 자, 비율이 나와 있는 거야. 자, 한번 제가 그림에다가 필기해 볼게요. 자, 여기 호 AB, 그 다음 두 번째, 자, 호 BC는 제가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자, 호 CA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자, 요렇게 지금 세 개의 길이가 아니라 비율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 비율을 줘도 사실상 길이를 준 거긴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길이는 모르지만, 대충 3대 5대 7 이런 관계라는 거야. 뭐 3, 5, 7, 6, 10, 14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런데 이번 문제는 자, 뭐를 구해라? 여기 안에 보시 삼각형 들어있는데 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네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가 원래 흘러가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오늘 내용이 뭐였냐면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호의 길이랑 중심각은 태어가 두 개 무슨 관계라고요? 이게 중1 때 배우는데 정비례 관계라 배웠고 이번에 신상인 원주각과 중심각처럼 정비례 관계 맞나요? 이게 중3 때 배우는 거고 결론적으로 세 개가 다 정비례입니다. 자, 이제 이번 문제는 요 세 개를 넘나들면서 원래 가시면 되고 물론 나중에는 그냥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어디에다가? 자, 가운데 원의 중심이 있잖아. 자, 이 중심에서 한번 이렇게 선 그어보실래요? 자, 제가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 첫 번째 호, 요 호에서 한번 출발해서 그 다음에 중심각으로 들어가 보려고요. 이 문제가 이제 이 비율을 안쪽으로 넣을 수 있다 그런 문제입니다. 넣어볼게요. 다시 자, 여기 위에 써있긴 한데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가 숫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비율이 3대 5대 7이래요. 근데 중1 때 배우기로 호의 길이와 중심각은 정비례하잖아. 그럼 봐봐. 자, 여기가 3대 5대 7이며 그럼 자, 요 호에 요게 지금 무슨 각이죠? 중심각이지. 다시 요 호에 얘가 중심각 맞나요? 한 번 더. 요 호에 얘가 중심각 맞나요? 얘네들도 몇 대 몇 대 몇이다? 3대 5대 7인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정비례입니까? 쟤네들이 3대 5대 7이면 자, 안쪽으로 살짝 넣어 본 거예요. 얘네들도 3대 5대 7이 돼야 돼요. 이거는 사실 여기까지는 중1용이야. 근데 자, 오늘 뭘 배웠다고? 중심각과 원주각도 정비례한다는 거야. 왜? 구하는 공식 자체가 이미 정비례 공식이에요. 고로 자, 잘 봐. 여기 있는 빨간 색깔 여러분 자, 혹시 얘 원주각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 그림에 어디 이게? 얘랑 한 가족 어디 있어요? 각 누구? 자, 여긴 거 아세요? 자, 제가 첫 문제니까 색깔을 열심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 개가 한 가족이잖아. 한 번 더. 자, 이렇게 세 개가 한 가족 맞나요? 여기가 원주각. 한 번 더. 이렇게 세 개가 한 가족 맞나요? 근데 얘네 세 개도 정비례한단 말이야. 즉 여기 있는 비율을 중심각에 넣었다가 더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 여기도 몇 대 몇 대 몇이다? 3대 5대 7이 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문제가 이제 정비를 이용해서 자, 바깥에 있는 비율을 안쪽으로 싹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 별표 하나 칠까요? 이번 문제는. 요거는 유명한 시험 문제고 이제 고등부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가끔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넣어서 즉 저희가 정리하자면 자, 어디까지 알아온 거다? 자, 이번 문제는 다시 자, 뭐 하는 중이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의 각도를 구하는 중이에요. 저희가 어디까지 왔냐면 얘네들이 뭔지 모르지만 3대 5대 7이다. 여기까지 들어온 거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제 끝난 거 아세요? 우리 원래 비율을 알면 각도를 구할 수 있게 없게. 실제로 각도를 구할 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치?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사실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 바깥에 있는 호의 길이를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저는 처음이라서 이런 식으로 중심각에 넣었다가 원주각까지 다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변형돼가지고 중심각 물어봐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3대 5대 7이거든요. 자, 얘 한번 구해볼 건데 혹시 이거를 봐봐. 그럼 줘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여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도와줄 친구. 이게 사실은 초등학생 때 배운 방식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럼 혹시 초등학생 때는 자 필기할게요. 초등학생 때 이거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이제? 여기가 3대 5대 7인데 저희가 5인 걸 알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구했게? 일단 전체가 몇 도예요? 보통 이제 여기 한쪽에 전체를 먼저 씁니다. 전체가 180도인데 여기에다가 곱하기 여러분들 3, 5, 7 넣으면 총 얼마죠? 15. 어차피 15개 중에서 여기가 몇 개야? 5개다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초등학교 방식입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알고 전체를 알면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60도구나. 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요. 혹시 미니가 자, 여기는 몇 도 나오세요? 봐줄 수 있나? 30. 저기 왼쪽은요? 84. A요? 자, A는 제가 지금 구한 것 같고요. 자, B랑 C 84. 84. 여기 30이라고요? 86. 36. 자, 가볼게요. 자, 다들 이렇게 나오셨나요? 다 더했을 때 180 나와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 요거 하나 필기해볼까?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요, 사실 이제 이런 방식을 잘 안 써요. 혹시 저랑 오래 했으면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자, 혹시 이거 저랑 처음 하는 이 방식 아세요? 3대 5대 7이잖아. 지금부터 우리가 문자 하나 빌려 써볼까? 예를 들어서 보통 K를 좋아하는데 혹시 이렇게 주는 방식 아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방식이 잘 안 써요. 왜? 이게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빌려 써가지고 3대 5대 7이면 3K, 5K, 7K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 우리가 아는 거는 3K 더하기 5K 더하기 7K는 태어가 몇 도죠? 자,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여러분 봐봐. 원래는요 3, 5, 7을 더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문자를 빌렸으면 이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혹시 이 방식 들어본 친구, 우리 뒤에 이 친구 중에서 혹시 이거 미니기만 할 줄 아시는 거야? 새 친구는 처음 약간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일단 이건 제가 좀 더 시간 나면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 일단 어려운 당장은 이렇게 푸시는데 앞으로는 이 방식을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뭔가 비율이 나오면 문자를 빌려 쓰는 거야. 3K, 5K, 7K라고. 그리고 더하시면 여기 얼마 나온다? 15K가 나와서 K 값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방식의 장점은 약간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리고 K 자리에 12 대입하시면 방금 미니기 말한 정답과 똑같은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푸는 문제입니다. 정리해 보시고 한 번 더 해볼게요. 21번 문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 유형은 역시나 정비례하는 걸 이용해서 푸는 방법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아까 호의 길이의 비율을 주면 이걸 가지고 중심각과 원주각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례하기 때문에 3대 5대 7 안에 넣는 거야 계속. 넣어서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180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이 문제까지 풀게요 여러분들. 다들 보니까 뭐 잘하는 거 같아요. 예쁜데 숫자가 1, 2, 2 자, 한번 구해보셨나요? 자, 같이 가볼까? 여러분, 자, 이번 문제, 자, 이번엔 좀 빨리 가볼게요. 자, 호의 길이가 1대 2대 2다. 자, 이렇게 이제 비율이 나오는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호의 길이와 원주각도 비례한단 말이야. 사실 바로 가자면, 자, 이 친구의 원주각이 여기거든요. 여기도 1인 거고,
이 친구의 원주가 얘도 2인 거고 이 친구의 원주가 이런 식이라 여기도 1대 2대 2다 이렇게 들어와서 푸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중심각은 사실 원래 거칠 필요가 없어. 중심각은 그냥 설명하려고 거친 거고 원래 바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얘 푸실 때 어떻게 푼다고? 아까 말한 걸 복습하자면 여기다가 문자 하나 빌려 쓰면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즉 5K가 얼마다? 180인 거죠. 그럼 K가 36인 거고 K 자리에 36 대입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정답이 나옵니다. 이제 구할 수 있겠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요 테스트 문장 풀고 숙제 검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하면 끝납니다. 다 왔습니다. 아, 너는 일단은 킥. 아까 말했지만 따고 줘. 다녀오세요. 자, 많은 친구들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난이도는요 중하 내가 봤을 때 그냥 우리 배우 교재에서 달라진 거 없고요. 먼저 보고 왔거든. 일단 제가 체크한 문제가 한 두세 개 정도 있긴 한데 근데 그 체크한 것도 처음 보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지금부터 풀어볼 시간 일단 제가 한 25분 드려볼게요. 문제당 1분 한 15초씩인데 여기가 해보면 알겠지만 한 문제에 오래 안 걸려요. 좀 뭐 팍팍팍 나오기 때문에 금방 푸실 거예요. 혹시 먼저 푸는 친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딱 볼 겁니다. 빨리 끝났는데 100점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삼각비 그림으로 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되고 특수가 외우시고요. 그만큼 풀어봤으면 이제 그냥 눈에 익을 됐습니다. 오랜만에 반갑잖아요.